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하여 해산심판 청구를 의견했는데요. 정부의 행동은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였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자길제를 맡은 뒤 곧장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모두 5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딱 둘입니다. 대법원 이적단체 요건인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강령 등으로 주사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스키 이용과 아로 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확인돼도 통진당은 종북 정당이 될 것입니다. 어떻든 그동안 1심의 사건, 왕재산 사건도 있었는데 뭘 하다 이제야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이런 사건을 벌이니 말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보는 시각은 정당마다 다 다릅니다. 여당은 환영, 민주당은 유감, 정의당은 반대, 당사자인 통진당은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을 연결합니다. NLL 회의록과 연관되어 문재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일인데요. 오늘 올해 수능시험 최고령자는 77살 되는 이설례 씨입니다. 3부에서 이분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유세이민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른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두 번째로 주요 일간지 5개 헤드라인이 똑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건과 관련한 그거로 좀 더 일치됐습니다. 오늘. 예, 이 헌법재판소로 간 통합진보당 운명, 또 대한민국 헌법 앞에서는 통진당, 이 제목들은 다 다른데 이 제목만으로 보면 당장 누가 보수 신문인지 누가 이 진보 쪽 신문인지 알 수가 있겠군요. 이 어쨌든 통합진보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규탄 집회가 서울시청 앞에 있었다는데 이 경찰과 충돌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반발을 해서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 정당 연설회 이런 걸 열었는데요. 밤 9시 15분쯤에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400여 명의 통합진보당 당원들 그리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이 충돌을 했고 통진당원 4사람 이 경찰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연행을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시위대가 던진 물체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이 어떻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 8조 사항 요건,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진보당 핵심 당원으로 아로를 조직하고 파괴 활동을 꽤 한 이석기 의원의 행태를 봤을 때 진보당 해산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지금 있고요. 일각에서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불법적 행동을 한두 가지 했다고 정당 해산이라는 극약 처분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으로 조금 갈리고 있네요. 예. 특히 심평 교수, 예전에 판사하셨던 분이죠. 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마 진보당 해산 절차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혁명조직 아로와 통합진보당의 연계성, 쉽게 말해서 이 정당의 활동이 이제 문제되는 것인데, 네. 이 이석기 의원과 그 아로를 통합진보당과 함께 볼 수 있느냐, 예, 그것이 곧 통합진보당이냐, 이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밝혀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이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해산 청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야당의 지적도 있기도 한데요. 그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가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내란 음모라고 하는 이제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집중 심리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첫 공판이 이제 12일부터 열리는데 그 수요일 제외하고 매일 특별기일을 지정해서 공판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만 11차례 공판을 진행을 하고 다음 달에는 18차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런 것도. 그런데 검찰이 이번 사건 증인으로 이 44명을 신청을 했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도 70시간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재판이 과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미지수다. 이런 관측이 지금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2일 첫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이거 역시 이례적으로 전 과정 생방송으로 또 공개를 할 예정이죠. 예, 법원이 큰 결심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열린 그 재판은 재판 준비기일이라 해서 본 공판을 위한 준비 절차였고요. 예, 그런데 오늘 문재인 의원이 서울지검 공안 2부에 소환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 서초동 검찰청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검찰은 뭐 그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문 의원 상대로 해서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시했는지 그 여부 또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이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에 대한 그 조사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곧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건이 그 대화록 그 실종 사건. 이제 문재인 의원이 연관된 그 사건이 있고 또 대화록 유출 사건이 또 그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게 있죠. 예,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 이 김무성 의원 등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래서 고발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출 사건은 공안 1부, 실종 사건은 공안 2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공안 1부에서 진행 중인 그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핵심 인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그냥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 수사만 먼저 발표할 경우에는 좀 반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오늘 1, 2부에서 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을 인터뷰해서 이 두 가지 문제, 예, 지금 통진당 사태와 그리고 이 문재인 의원 소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예, 국정감사 공식 일정이 이제 끝난 상태긴 한데, 네. 예, 지금 3개 겸임할 수 있는 위원회. 지금 이게 열리고 있고 여성가족위원회가 또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열리는데요. 오늘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그 국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교조, 그 법의 노조 그 판정과 관련한 논란이 조금 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제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창당 2년 만에 해산하게 됩니다. 보수층과 여당은 이번 심판 청구를 당연히 환영합니다. 야당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유감을, 정의당은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긍휼하게 저항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예, 강릉 출신 것은, 예,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했습니다. 이 우리 헌정사상 첫 사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아우로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그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예. 아주 상당한 불안감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반헌법적 정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또 많은 국민들은 이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달 전부터 TF를 구성해서 이런 국민적 요구를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정당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또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부라든가 의원들이 이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해산 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의 조치가 아주 적절한 조치다. 또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조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의결 직후에 유럽 순방 중인 박 대통령에게 전자결제를 받아서 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시켰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이렇게 전자결제를 받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급한 일이니까 당연히 전자결제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고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로 사건 드러난 이후에 벌써 2달 전에 TF를 구성해서 위헌정당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그 검토가 거의 완료될 시점이라는 것도 이미 다 고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법무부에서 비록 대통령께서 새 순방 중이지만은 그런 전자결제를 통해서 제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민주당과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이 새누리당하고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많이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 보수층에서 그동안 4차례나 통합진보당 등을 종북 좌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정치권과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완전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과거에 2003년에 보면 민노당 강모 씨 사건도 있었고 2006년에는 1심의 간첩단 사건, 2011년에 왕지산 사건이 그 소위 통합진보당 이 세력과 그 뿌리들과 연결이 돼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왜 정부가 심판 청구에 나서게 됐느냐. 이거 무슨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전에 이제 뭐 1심의 사건이나 왕지산 사건이 났을 때도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심은 들었습니다만. 아니, 그 법원 판결에도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하나의 정당을 해산할 정도의 그런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자신감이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아로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아로 사건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얼굴이 낱낱이 저는 이제 공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그런 초유의 그런 사건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그런 정도의 사건만 갖고 과연 통합진보당의 목적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 제소라는 절차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이랬는데, 예,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김일성이가 6, 7년입니까? 거경에 얘기했던 그 소위 교시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통진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 두 개를 동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그런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일성이 그 북한의 건국 이념으로 살았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또, 그 아로 사건을 통해서 이 대남혁명론을 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 무력혁명을 추구하고, 또 그런 혁명의 결정적 시기 이전의 그런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혁명 영향을 이제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된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그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지상에 드러난 그런 보도 내용이라든가 아로 사건의 공소장을 읽어본 결과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이런 용어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이 몇몇 분들도 진보적 자유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책 제목으로도 쓰기도 하고 내용으로도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이게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물론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그 통합진보당의 2011년 강령에 이렇게 삽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삽입된 이유도 간첩의 실행에 의해서 이렇게 삽입됐다라는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봐서는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 말하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해산 심판 청구가 이스키 사건에서 드러난 그 지하 조직 아로 수사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스키 의원과 아로 조직원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곧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재판 결과를 본 뒤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재판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로 사건 수사를 하면서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분석한 결과 굳이 그 재판까지 안 가도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제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론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점이 이스크 의원과 그리고 아로 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헌법
8조 사항이 정당의 그 목적이나 활동이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가지고 확인하자면 아로조직원 그리고 이석기 의원을 그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아로가 통합진보당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인데, 예. 하부 조직의 활동을 갖고 상부 조직인 통진당의 그 활동으로 봐서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부 조직이 아니고, 아로가 통합진보당의 배후 조직이라는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뒤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로 조직이 사실상 통진당의 주요 당직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로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사회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 예. 또 실질적으로 아로의 뜻대로 지금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왔거든요. 그런 점에 봐서는 아로 조직과 통합진보당을 분리할 수가 없고 저는 일체 하나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되어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과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이 샤프 0945 모바일 앱 예수로 여러분들이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이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대다수 당원들이 당의 핵심이지 아로 조직원이 그 당의 핵심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당비를 누가 내느냐, 당비를 내는 사람이 물론 뭐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원 전체가 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의 핵심이 누구냐, 예. 또 핵심 조직이 주요 당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정당의 위헌성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당원 한 명 한 명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제 강령에서 주로 나타나 있고요. 예. 활동은 일반 당원들의 활동이 아니라 주요 당직자들의 활동, 그 당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위헌정당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당비를 누가 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당의 그 목적에 관련되어서는 진보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령하고 정강 정책은 이미 공개를 한 것이고 이것을 내걸고 지난 총선을 해서 13석을 얻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출수 이런 것은 이미 자신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13석 얻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예. 강령과 정강 정책이 저는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심판을 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건 뭐 민주주의제도의 어떤 모순이라 할까 뭐라 할까, 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표를 얻었거든요. 많은 표를 얻었는데, 그 강령과 정강 정책에 대한 깊은 뜻, 숨은 뜻,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모르고 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 강령이나 정강 정책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건국 이념을 거기에 삽입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통진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조차도 저는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런 용어, 정강 정책만을 갖고 자기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재에서 이번에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이 소속 의원들 신분 유지를 또 놓고 해석이 나뉘어지는데, 뭐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어제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을 함께 냈습니다. 예. 이 의원 신분 박탈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 이 국민들의 투표에서 결정한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법에 명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 정당 해산하는 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를 했고요. 예. 또 우리나라 헌법도 3공화국 헌법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위원정당이라고 해산을 하는데 그 소속 국회의원의 그 활동을 정지하는 의원직 박탈 안 한다면은 위원정당 판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위원정당 판정이 된다 그런다면은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은 박탈이 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이 위원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해산을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NLL 회의록 그 폐기 의혹과 관련돼서 이 문재인 의원이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출석을 하는데요. 야당이 예. 아주 당연히 반발합니다. 근데 새누리당 또 이 NLL 회의록 폐기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 확대하지 않고 이 앞으로 정쟁 그만두겠다 이렇게 야당과 합의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수사 결과는 제가 뭐 수사 기록을 본 적도 없고 예. 사건 관계자하고 무슨 면담을 한 적이 없어서 섭담하기가 어렵고요. 예. 문제는 사초 즉 NLL 대화록을 폐기가 돼서는 안 될 문건이 폐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록물상 보호법상. 그래서 과연 누가 대화록 삭제를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삭제를 지시했던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은 저는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이런 형사사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더 씌우고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또 그러한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격을 높이는 데도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도 예. 큰 그런 혼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권순동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1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는 야당이 반발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논란을 벌려왔던 사초 폐기 사건, 정확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겁니다. 문 의원은 소환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참고인 신분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무언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본인이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히 밝히겠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미이관과 관련된 사초 폐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미이관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적 기밀상으로 잘 보관되고 유지되어야 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협조해서 대통령 선거에 유출 그리고 활용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가 나가질 않네요. 한쪽은 열심히 진도가 나가고 한쪽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국민적으로 이것은 편파 수사 아니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가 되고 비판이 있는 거죠. 예, 검찰이 그 점에서는 좀 공정하게 그쪽 공안 일부에서 맡은 사건도 좀 신속히 다뤘으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수능 시기가 됐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과목만 열심히 파고 한다고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같이 봐야죠. 근데 똑같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수사를 안 하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령 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검찰을 칭찬하다가 또 어떤 데는 또 검찰을 의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검찰에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고요. 잘 못하면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모든 걸 다 공명정대하게 수사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해야죠.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일반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뒤져보고 있다. 이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그건 정당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새누리당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또 편파적이다 그러고 또 최동욱 총장 나가니까 이제 제대로 잘 될 거다 그러고 또 민주당은 그 반대로 또 말씀들을 하시고 예, 좋습니다. 어떻든 이 문재인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또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놓고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인사 한 20여 명을 전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 문재인 의원을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만약에 기소가 되면 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오늘 뭐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검찰 수사에 필요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증언하고 기억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의원이 숨기거나 혹은 발을 빼거나 하는 그런 태도 보이실 분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 미이관된 상황과 이유를 밝혀내면 되는 거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한테 뭐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뭐 그런 글쎄요, 대단히 뭐 오바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그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그 문 의원께서는 분명히 이관시켰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실종으로 봐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폐기한 것 아니냐. 특히 초안을 삭제한 것은 누군가의 그 어떤 범죄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규명을 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죠. 예.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 실무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다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클리어하게 진행되는 것밖에 없고 또 그것이 미이관되고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겠다로 이 상황을 몰고 간다고 그러면 지금은 편파 수사입니다만 여기서 만일에 검찰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편파 수사를 넘어서는 정치 탄압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가해지는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로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박용진 대변인께서도 이 최초의 국정원에서 보고했던 이 대화록 회의록, 이 회의록은 나중에 청와대에서 수정을 했으니까 그건 폐기를 하고 삭제를 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된 역할을 했었던 분들의 말씀은 최초본과 관련해서 그것이 당연히 초안이기 때문에 완성본이 나오고 나면 그 초안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군요. 우스운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뭐 700만 건이 훨씬 넘는 기록물이 남았는데 왜 똑같은 기간, 똑같은 대통령 역할, 똑같은 정부를 역할을 수행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0만 건밖에 되지 않는 정부 기록물이 남았느냐.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무언가 더 많이 감추기 위해서 다 폐기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정부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기록물을 남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역사의 어떤 기록을 보존하려고 했던 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700만 건 대 40만 건, 이게 정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 적었다고 봐야 됩니까?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좀 답답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그리고 법안 처리, 이 인사청문회 등 주도권을 쥘 기회인데,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그리고 문재인 의원 소환 이 두 뉴스에 다 묻혀버린 모양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병헌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의도적인 것 아니냐, 공작적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예.
나야말로 이 하루빨리 이러저러한 정쟁의 댓글 의혹이라든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정쟁에서 벗어나서 민생 경쟁했으면 좋겠고, 여야가 이것과 관련해서 멋진 경쟁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NLL 대화록이 고비마다 일정한 그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 혹은 뭐 아로 사건 이런 등등의 건들이 고비마다 국민들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은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정원 일정하게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우리는 민생의 길을 가고자 하나 그 민생의 길에 국정원과 정부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던지는 이러저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도무지 이걸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희는 뭐 야당이니까 던져지는 사안에 대해서 그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쟁으로 끌려가고 뭐 공방으로 끌려가고 이러는 측면은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하여간 답답한 국면이긴 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NLL 대화록 수사 그리고 문재인 의원 출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 샤프 0945 그리고 모바일 앱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정보위 국감장에서 한 얘기, 국정원 트위터 2,000여 건에 대해서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도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댓글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걸릴 건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공인된 수사기관인 검찰은 이 국정원의 댓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 그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씨를 선거법과 관련돼서 기소를 했죠.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상부의 지시가 모두 다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계획된 거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남재준 원장이 눈을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정황만 가지고도 남재준 원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본인은 인정하고 싶은 게 2,000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들이 이미 국정원과 국정원 영향력 하에 있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이른바 국정원이 움직였던 세 개의 팀 중에 뭐 포탈 팀, 그다음에 뭐 SNS 팀 이런 두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뭐 SNS 같은 경우는 추가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니 우리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털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완결되지도 않았고 추가되지도 않은 상태이거든요. 남재준 원장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본인이 만일에 이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탈적 행위를 한 직원들, 지금 검찰에 의해서 지명되고 있는 20명이 넘는 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제가 의견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이 민주당 입장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우려입니다. 우려가 너무 큽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해산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해서 2%의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들은 통상적으로 해산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예. 국민이 선택해야 될 부분을 정부가 공안적 시각으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우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각 당 입장을 정리를 하다가 민주당 입장을 우려로 적었다가 그걸 다시 유감으로 바꾸는데 역시 우려가 맞군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가스비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그렇지 보일러는 귀뚜라미. 예, 출발사쯤 3부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